네, 이번 시간에는 지브러시 4R6에서 새로 생긴 G 리메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G 리메쉬는요, 그전 지브러시 버전에서 Q 리메쉬로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번 지브러시 4R6가 되면서 기능이 대폭 향상이 되면서 새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이 G 리메쉬가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오브젝트를 리타포를 오토로 빠르고 손쉽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리타포라는 그 말뜻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설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폴로지라는 말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갈 텐데요. 토폴로지는 그 3D 오브젝트의 면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토폴로지입니다. 그리고 리타포라는 말은 리타폴로자이의 줄임말로서 리타포로 이렇게 불리고요. 면의 흐름을 재구성을 하는 게 바로 리타포입니다. 리타포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기타 3D 프로그램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토포건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왔고 리타포만을 따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 지브러시에서는 그 리타포 기능을 정말 혁신적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한 게 바로 이번 G 리메쉬입니다. 그런 G 리메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콤마를 눌러갖고 라이트박스를 꺼준 다음에요, 스피어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T를 누르고 메이크 폴리메시 3D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메뉴에 가보시면은요, 다이너메쉬와 그리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G 리메쉬를 열어갖고 동시에 두 개 옵션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 리메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이너메쉬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다이너메쉬는 전에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그 면의 오브젝트 면의 토폴로지를 빠르고 손쉽게 재구성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X를 눌러갖고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 다음에요, 오브젝트는 맥캡 그레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F 버튼을 눌러보면요, 이와 같이 스피어의 기본 토폴로지가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이너메쉬를 누르게 되면요, 토폴로지가 재구성이 됐긴 했는데 이는 그 면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오브젝트에 따라서 그렇게 균일하게 재구성이 된 겁니다. 자, 무브 버튼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쭉 잡아 당기다 보면은 그리고 다이너메쉬를 다시 해보면요, 여기에 그 토폴로지가 재구성이 됐긴 했지만 흐름과 관계없이 그냥 오브젝트 쉐입에 따라서 리타포가 되는 게 다이너메쉬입니다. 자, 일단은 이 스피어로 간단한 사람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계속해서 그 G 리메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목구비 있는 정도의 사람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를 닮게 해갖고 귀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너메쉬를 사용을 하면요, 디테일을 추가하고 나서 나중에 그 스트레치 되는 부분에 토폴로지가 재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이너메쉬를 사용하면은 그런 토폴로지 걱정 없이 스culpting을 할 수 있긴 하지만요, 나중에 그
마무리 작업 때는 G리메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은 그 게임 회사나 애니메이션 회사나 영화 회사도 다 마찬가지로 이 토폴로지가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이 모델러가 모델링이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 파트로 넘겨갖고 블렌드 쉐입이나 이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할 건데, 이 토폴로지가 그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은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그 잡기가 힘듭니다. 스트레칭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델로서는 최대한 그 면의 흐름, 토폴로지를 잘 잡으면서 작업을 해갖고 애니메이션 파트에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자, 정말 그 간단하게 이목구비 정도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스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닮은 깜찍한 캐릭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별로 안 닮았네요. 네, Shift F 버튼 눌러갖고 폴리프레임으로 지금 토폴로지를 확인해 보면요, 전혀 토폴로지에 관계없이 지금 스커팅이 됐고요. 이런 상태로 그 애니메이션 파트에 넘겨주면 정말 쫓겨납니다. 반드시 토폴로지를 그 잡아준 다음에 넘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메시 자체도 너무 무겁습니다. 폴리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는 어디에도 써먹을 데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G리메셔를 통해 갖고 리타폴을 한번 해서 이제 최적화를 시킨 메시를 만들어 갖고 다음 파트에 넘겨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이나메시 한번 해보면요, 역시 이런 그 얼굴의 형태와 흐름과 상관없이 리타포가 되고요. 자, 리타포가 어떻게 돼야지 좋으냐 하면요, 일단은 그 지금 사람 얼굴로 봤을 때요, 안면 근육의 흐름에 따라서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눈에서는 이와 같이 눈 근육의 흐름에 따라서 흐름이 좋고요, 토폴로지가. 그 다음에 입에서는 이와 같이 입 근육을 따라서 토폴로지가 형성이 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코도 코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토폴로지가 형성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토폴로지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그 상황을 도움을 줄 그런 기능이 바로 G리메셔입니다. 자, 이제 다이나메시 메뉴는 닫아놓고요. 자, G리메셔를 일단은 한번 해보면요, 자, 바로 몇 초 걸려서 바로 그 리타포가 되는데요. 그 전에 다이나메시로 무작위로 그 토폴로지가 형성이 됐던 거에 비해서 지금 그 아까 가이드라인에 제가 그렸던 가이드라인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흡사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G리메셔의 알고리즘이 이런 그 쉐입에 따라서 토폴로지가 흐르게끔 하는 게 바로 G리메셔의 그런 알고리즘이고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그 리타포가 몇 초 안에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G리메셔의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타겟 폴리곤 스카운트입니다. 바로 그 폴리곤 숫자를 몇으로 정할 것이 타겟을 정하는 게 바로 이 옵션입니다. 자, 5라는 숫자는 5000개입니다. 폴리곤을 5000개로 타겟을 잡아서 리타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디폴트로 어댑트 버튼이 켜져 있습니다. 어댑트가 켜져 있으면은 지브러시가 이런 그 디테일이 많은 곳에 더 추가적으로 임의적으로 추가로 더 면을 추가해서 리타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고 리타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타포를 해야지 비교가 되겠죠. 자, 요거를 끄고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조금 그 확인이 조금 힘든데요. 다른 그 오브젝트를 꺼내갖고 이따 추가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틀려진 게 확인이 되는데 그 최대한 그냥 그 균일하게 토폴로지를 분배를 하겠다는 게 바로 이 어댑트를 끈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댑트를 키면은 디테일이 많은 곳에는 더 라인이 추가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어댑티브 사이즈는 이 어댑트가 켜져 있을 때만 지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100으로 놓고 하면은 최대한 그 디테일을 더 추가를 많이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죄송합니다. 자, 컨트롤 N으로 스크린샷을 지운 상태에서요. 자, 먼저 디폴트였던 50으로 어댑터를 키고 GD 메시를 한 다음에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S 눌러갖고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요. 100으로 놓고 하면은 이런 그 디테일이 조금 많은 곳에는 더 면이 추가가 많이 됩니다. 자, GD 메시를 해보면요. 이와 같이 지금 이목구비의 쪽에는 좀 더 면이 많이 추가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비해서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번에는 0으로 놓고 하면은요, 이 어댑티브를 거의 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디테일에 관여하지 않고 최대한 그 토폴로지를 균일하게 배분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GD 메시를 해보면요. 이와 같이 거의 그 면들이, 폴리곤들이 정사각형 형식으로 나오는 게 보입니다. 자, 왼쪽과 비교했을 때, 왼쪽은 그 어댑티브 사이즈를 50, 디폴트 값 50으로 해놓고 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어댑티브 사이즈를 0으로 해놔서 어댑티브 그 기능을 끈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면의 흐름이 균일하게 정사각형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50으로 해놓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커브스 스트렝스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 브러쉬 중에서 맨 끝에 있는 G 리메셔 가이드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이 그 가이드 브러쉬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리타폴을 하겠다는 게 바로 이 G 리메셔 가이드 브러쉬와 커브 스트렝스의 역할입니다. 커브 스트렝스는 높으면 높을수록 이 리타포 할 때 이 가이드 라인에 최대한 근접하게 리타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G 리메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미리 예상을 해보지만 지금 이 그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둥근 형태의 토폴로지가 보일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에 비해서요. 자,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그 둥그러운 토폴로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원하는 토폴로지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가이드 라인을 그렸던 것처럼 얼굴에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G 리메시를 해갖고 토폴로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 녹화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초가 걸렸네요. 25초면은 리타퍼를 오토로 하는 거 치고는 매우 빠른 거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유스 폴리페인트를 활성화 시키고요. 자, 그러면 색깔이 약간 바뀐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브러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페인트란 뜻은 색칠하다는 뜻인데요. G브러쉬 안에서 색칠하다는 뜻인데요. 자, 이 단어의 뜻이 말해주듯이 색칠을 합니다. 색칠을 할 건데 위에 있는 일단은 G-Add가 활성화가 되면 안 되겠죠. G-Add는 스커프팅용이니까 이거를 끄고요. RGB를 켜줍니다. RGB를 켜주면은 이제 폴리페인트가 가능한데요. 자, 이와 같이 색칠이 칠해집니다. 자, 4로 하면은요, 일단은 먼저 유스 폴리페인트가 뭐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옵션을 활성화시키고 색칠을 하게 되면은 색칠된 부위에 덴시티, 덴시티를 조정을 해갖고 G 리메시를, 네, 덴시티는 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갖고 색칠한 부위에 어떠한 색깔로 색칠을 했냐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덴시티를 일단 4로 하고 색칠을 해보면요, 이와 같이 빨간색이 칠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엔 낮은 숫자로 칠을 하면요, 이와 같이 초록색이 칠해지고요. 자, 빨간색은 4였던 빨간색은 4배 많이 밀도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0.25% 그런 정도의 밀도로 리타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목구비 같은 경우는 토폴로지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보통 디테일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목구비를 색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뒤통수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 뒤통수는 폴리곤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와 같이 색칠을 해줘갖고 밀도를 틀리게 해서 리타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눌러보면요, 네, 지금 조금 엉망으로 됐긴 했지만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 유스 폴리페인트의 기능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빨갛게 칠했던 부분은 매우 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입이랑 뒤통수는 매우 밀도가 낮은 상태로 리타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프리즈 그룹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폴리 그룹을 다르게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슬라이스 커브로 폴리 그룹을 나눌 수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자, 색깔이 보이지 않는데 이와 같이 폴리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죠. 또는 그냥 마스킹을 씌운 상태에서 컨트롤 눌러서 클릭 드래그 한 다음 마스킹을 씌운 상태에서 컨트롤 W를 눌러도 이와 같이 폴리그룹이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프리즈 그룹스 보더를 누르고 G 리메시를 하면요, 별개로 이 두 개의 다른 폴리그룹스가 별개로 G 리메셔 리타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폴리그룹스를 나눈 다음에 G리메시어를 해갖고 G리메시어를 해갖고 리타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다른 오브젝트 한번 꺼내 놓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툴 메뉴에서 데모 헤드 꺼낸 다음에 컨트롤 L 누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그 토폴로지가 흐름이 매우 잘 되어 있는 메시입니다. 이거를 다이너 메시로, 자, 지금 그 서브 디비전이 브리즈 되어 있을 거고요. 자, 다이너 메시로 활성화 시키면은 이와 같이 흐름이 다 망가집니다. 자, 이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토폴로지를 잡고 싶다 하시면은 G리메시어를 사용해서 토폴로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폴로지를, 자, 일단 디폴트 값으로 해보면요, 이와 같이 토폴로지가 메시의 그런 디테일의 흐름에 따라서 토폴로지가 형성이 되겠고요. 자, 폴리 카운트가 조금 폴리곤스가 좀 더 필요로 한 상황이다. 이거를 높여주시면은 10으로 올려놓으면은 10,000개입니다. 이 10,000개 폴리곤 숫자로 리타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촘촘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어댑트 버튼을 끈 상태에서 이거는 키고 제가 그 리타폴 하고요. 이번엔 끈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끈 상태에서 리타폴 해보면요, 자, 그 왼쪽에 그 어댑트 버튼을 키고 한 것보다 조금 더 그 토폴로지가 균일하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그 눈 언저리 위에 보면은 지금 어댑트를 킨 상태에서는 그 토폴로지 폴리곤스가 더 많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냥 흐름에 따라서만 최대한 그 균일하게 토폴로지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댑티브를 킨 상태에서 어댑티브 사이즈를 0으로 놓고 가면은 완전히 정사각형으로 나오게 배분이 됩니다. 네, 방금 그 끈 상태로 그 했던 거와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그 면의 흐름이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브러시 G리메시어로 이와같이 면 흐름도 구성을 한 다음에 100으로 올려놓고 하면은 여기에 그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근접하게 그 리타포가 됩니다. 자, 이와같이 이와같이 여기 가이드라인에 그렸던 것 같이 최대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면이 배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00% 어댑티브 사이즈를 놓고 하면요, 여기 그 가이드라인에 꽤 많이 면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이 가이드라인에 조금 더 촘촘하게 더 면이 흐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는 바로 어댑티브 사이즈를 높여갖고 어댑티브 그 디테일이 임의적으로 G브러시가 알아서 추가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커브 스트렝스는 커브를 따라서 그 토폴로지 하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까지 그 G리메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